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제인 오스틴 원작의 장편소설 오만과 편견은 오만에 찬 남자와 편견에 사로잡힌 여자의 특별한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겉으로는 오만하고 냉철해 보이지만 속내는 누구보다 따뜻한 다하시와 당당하고 지혜로운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오해와 편견을 뛰어넘고 사랑에 빠지는지 오만과 편견 6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윌리엄 경은 딸이 훌륭한 남편과 좋은 이웃들의 보살핌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엘리자베스도 헌스퍼드에 머문 지 어느새 보름이 흘렀다. 그녀는 산책을 하거나 가끔 로징스 저택을 방문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여보, 다하시 씨와 피츠 윌리엄 대령이 도착해서 로징스로 가고 있는데 내일 아침 일찍 문안 인사드리고 와야겠어요. 네, 리지, 우리 두고 다하시 씨를 볼 수 있겠는걸? 너도 만나고 싶지? 천만에. 내가 그 사람을 왜? 다음 날 아침 콜린스 씨는 로징스에 갔는데 그가 목사관에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콜린스 씨가 다하시와 피츠 윌리엄 대령하고 함께 온 것이다. 샬럿은 집으로 오는 두 사람을 보고 다른 방으로 달려가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알렸다. 리지! 지금 누가 이리로 오고 있는 줄 아니? 놀라지 마. 다하시 씨야. 어머, 아니 그 사람이 여기에 왜 와? 왜 오겠어? 다하시 씨가 나한테 인사하려고 우리 집에 아침 일찍부터 오겠니? 모두 다 네 덕분이지. 고마워, 리지. 난 너한테 그런 인사 받을 이유 없어.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맨 앞에 피츠 윌리엄 대령이 들어왔는데 30살쯤 된 신사로 잘생기진 않았다. 그래도 태도는 아주 신사다워 보였다. 다하시는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콜린스 부인,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다하시 씨. 누추한 우리 집을 찾아주셔서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도 반갑습니다. 피치 윌리엄입니다. 엘리자베스 양, 오랜만이군요. 엘리자베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다하시에게 무릎만 살짝 굽혀 인사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은 이내 사람들과 어울려 얘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다하시는 콜린스 부인에게 형식적인 인사 몇 마디만 하고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었다. 엘리자베스 양, 가족들은 잘 계시죠? 네, 덕분에. 지금 언니가 석 달째 런던에 있는데 혹시 만나셨나요? 저 유감스럽게도 제인 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빅리시 남매와 제인 언니의 일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당황하는 것 같지? 그들은 얘기를 더 나누지 않고 이내 돌아갔다. 목사관 사람들은 피츠 윌리엄 대령의 정중한 태도를 칭찬했다. 특히 여자들은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 로징스 모임이 매우 즐거울 거라며 기대했다. 며칠 후 그들은 초대를 받고 로징스 저택을 방문했다. 어서들 와요. 아유, 캐서린 부인, 초대에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엘리자베스 양, 어서 와요. 네, 피츠 윌리엄 대령님, 안녕하세요.
피츠 윌리엄 대령은 엘리자베스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그녀 옆에 앉아 유쾌한 화제로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도 전에 없이 즐거워 보였다. 다시가 줄곧 그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캐서린 부인도 그들의 얘기가 궁금했는지 대화에 끼어들었다. 피츠 윌리엄?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토록 재미있게 하니? 내게도 들려줄래? 음악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영국에서 나만큼 음악을 즐기고 조예가 깊은 사람은 없을걸? 제대로 공부했으면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을 텐데. 다시? 동생은 연주 실력이 많이 늘었니? 네, 이모님. 그 애는 워낙 재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도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전해주렴. 음악은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하지 않니? 엘리자베스 양한테도 자꾸 연습을 해야 실력이 좋아진다고 여러 번 말했지. 콜린스 부인은 피아노가 없으니 로징스에 와서 젠킨슨 부인 방에 피아노를 치면 되잖아. 이튿날 아침, 샬럿과 마리아는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그동안 엘리자베스는 응접실에서 제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려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인가 싶어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하세요. 어머, 다하시 씨가 웬일이세요? 아무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온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함께 계신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앉으세요. 로징스 저택분들은 무고하시죠? 네, 다하시는 짧게 대답하고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얘기거리를 찾던 엘리자베스는 마침 그와 빅리시 누이들이 갑자기 허트퍼드셔를 떠난 일이 떠올라 물었다. 아, 다하시 씨. 지난 11월 갑자기 네더필드 저택을 떠나셨더군요. 빅리 씨를 급히 뒤쫓아가야 할 일이 있었나요? 아, 빅리 씨 가족은 런던에 잘 계시죠?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빅리 씨가 네더필드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는 직접 듣진 못했지만 아마 그곳에서는 거의 지내지 않을 겁니다. 런던에 빅리 친구들이 많은 데다가 모임이 작거든요. 네더필드에 자주 못 온다면 차라리 집을 내놓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올 테니 이웃들한테도 좋죠. 적당한 임자가 있으면 아마 곧 정리할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만 입을 다물었다. 딱히 다른 할 말도 없어서 다하시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그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이내 입을 열었다. 콜린스 씨는 참 좋은 부인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 셈이죠. 제 친구는 이해심도 많고 분별 있는 여자예요. 하지만 콜린스 씨와의 결혼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샬럿이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친정과도 그리 멀지 않으니 콜린스 부인한텐 잘된 일이죠. 어머, 50마일이 멀지 않아요? 길이 좋아서 반나절밖에 안 걸리는데요. 가족과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 기쁜 일이죠. 친정과 가까운 곳이라는 사실이 결혼의 좋은 조건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다고 물론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엘리자베스 양, 자기 고향에만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마냥 롱본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하시가 의자를 그녀 쪽으로 가까이 살짝 당기며 말했고 순간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놀란 표정을 본 다하시는 의자를 뒤로 다시 밀어내며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로 말했다. 이곳 마을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조용해서 좋아요. 나도 매번 올 때마다
좋은 곳이라고 느끼죠. 두 사람은 마을 얘기를 짧게 주고받았는데 의미도 없고 형식적이었다. 그때 마을에 갔던 샬럿과 마리아가 응접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짧은 대화도 자연스럽게 끝났다. 두 사람만 있는 걸 본 샬럿이 깜짝 놀라며 엘리자베스에게 물었다. 어머, 리지, 어떻게 된 일이야? 콜린스 부인, 엘리자베스 양이 혼자 있는 걸 모르고 제가 그만 무례를 범했습니다. 콜린스 씨는 잘 지내시죠? 네, 다하시 씨. 캐서린 부인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자, 그럼 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예. 리지, 저 사람은 분명 널 사랑하고 있어.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우리 집을 찾아왔겠니? 이야, 이거 빅리스다 얘. 샬롯. 아무 일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마. 다하시 씨가 별로 말을 안 해서 얘 어색하기만 했다. 그래? 참 이상하네. 요즘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그냥 들렀나? 그 무렵은 밖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두 사촌은 거의 매일 오전 목사관으로 산책을 갔다. 그들은 혼자 아니면 둘이 오거나 캐서린 부인과 함께 오기도 했다. 리지, 응접실로 나와봐. 다하시 씨와 피치 윌리엄 대령님이 오셨어. 어머, 엘리자베스 양, 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령님. 안녕하세요. 네, 다하시 씨. 앉아 계세요. 곧 차를 내올게요. 대령님은 정말 유쾌한 분이야. 그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 대령님도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위컴처럼 상냥하진 않지만 아는 게 많은 분이야. 피치 윌리엄 대령은 목사관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꽤 친했다. 특히 엘리자베스와는 서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다하시는 왜 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목사관에 와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10분쯤 멍하니 앉아있는 때가 많았다. 다시 왜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려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왜 따라왔어? 꼭 바보 같잖아. 그래, 요즘 다하시 씨는 마치 넋나간 사람 같아. 혹시 리지한테 온통 마음이 빼앗겼나? 저것 봐. 멍한 표정으로 리지만 쳐다보고 있잖아. 정말 이상하네. 다시 또 그 멍한 표정 어디 아픈가? 아무래도 집에 가야겠군. 자, 그만 일어서자고. 콜린스 부인, 엘리자베스 양,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리지, 아무래도 다하시 씨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멍한 눈길로 널 자꾸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샬롯. 네가 잘못 본 거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우린 물과 기름처럼 결코 어울릴 수 없다고. 그런가? 다하시 씨가 리지를 좋아하는 게 사실이라면 다하시 씨를 향한 리지의 증오심도 사라질 텐데. 리지의 짝으로 피치 윌리엄 대령님은 어떨까? 다하시 씨만큼은 못하지만 그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날 이후 엘리자베스는 로징스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산책하다가 다하시와 마주쳤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데 그와 마주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다하시 씨, 어떻게 이 길로 산책을 오셨어요? 여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인데. 우리 같이 걸을까요? 왜 가지 않고 나와 함께 산책을 하자는 거야?
다하시는 산책하는 동안 별로 말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헤어질 때 그를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일부러 일러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산책길에서 2번 더 마주쳤다. 어쩜 이런 이상한 우연이 다 있어? 혹시 다시 씨가 날 만나려고 일부러 이리로 다니는 건가?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와 3번째 마주쳤을 때는 뜻없는 얘기만 나누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걷는 게 부담스러웠고 묵사관 울타리 앞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음 날도 그녀는 같은 산책길을 거닐고 있는데 피츠윌리엄 대령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아니, 대령님도 이 길로 산책 다니세요? 예, 정원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산책 끝나면 목사원에 들릴 생각이었죠. 엘리자베스 양, 멀리까지 산책하지 않으면 목사원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아도 방금 가려고 했어요. 대령님, 토요일에 떠나신다면서요. 네. 다하씨가 연기하지 않으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정을 바꾸니까요. 다시 씨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 같던데요. 동생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아닙니다. 그 친구가 저는 다하씨 양의 공동 후견이라서 함께 돌본답니다. 그녀가 말을 잘 안 듣나요? 하긴 너희 어린 아가씨들은 가끔 제멋대로 굴기로 하니까요. 엘리자베스 양, 왜 다하씨 양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엘리자베스는 피츠윌리엄 대령이 심각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가 다하시 양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는 얼른 말을 바꿔 다시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령님. 그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들은 건 아니니까요. 제가 잘 아는 빅리 양과 허스트 부인이 그녀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참, 대령님도 두 분을 아시지 않나요? 조금 알아요. 빅리 양의 오빠가 다하씨와 가장 친한 친구이니까요. 그래요. 다하시 씨가 빅리 씨를 많이 보살펴주죠. 네. 얼마 전에도 다하씨가 잘못된 결혼을 할 뻔한 친구를 막아주었다는데 그 친구가 빅리 같아요. 다하시 씨가 그 결혼을 왜 막았는지 이유를 말하던가요? 여자 쪽에 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엘리자베스는 피츠윌리엄 대령과 헤어져 곰곰이 생각한 끝에 다하시가 빅리 씨와 제인을 갈라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뭐? 여자 쪽에 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예쁘고 총명한 제인 언니와 점잖은 아버지 쪽은 문제가 없었을 거야. 엄마는? 글쎄, 가장 큰 문제는 언니가 사회적 신분이 낮기 때문이야. 오만한 다하시 씨는 빅리 씨를 자기 여동생한테 잡아두려는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해. 불쌍한 언니. 엘리자베스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너무 눈물을 흘려 머리가 아팠다. 밤에 두통이 더욱 심해졌고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아 차를 마시러 로징스로 오라는 초대도 거절했다. 사람들이 로징스로 떠나자 그녀는 제인이 보낸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착한 언니가 다하시 씨의 오만 때문에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다니. 그는 지금 그 오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겠지? 그나마 이틀 후 그가 로징스를 떠난다는 게 다행이야. 참, 피츠윌리엄 대령도 함께 떠나잖아. 하지만 그는 재산이 없는 나한테 청혼할 뜻이 없는 것 같아. 호감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안타까워할 것까진 없어. 아니, 이토록 늦은 시간에 누구야?
혹시 피츠 윌리엄 대령? 내가 아프다니까 문병을 왔나? 아니, 다시 씨, 아니 이 사람이 왜 왔지? 엘리자베스 양, 아프다던데 지금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요. 엘리자베스는 싫은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하게 대답했다. 다시는 잠시 앉아있다가 일어나더니 방 안을 서성거렸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가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향한 제 감정을 거둘 수가 없구려. 심장이 터질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동안 당신의 사회적 신분이 낮고 가문의 차이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깊이 사랑하는 저한테는 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제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먼저 당신의 고백에 감사드려요. 하지만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하찮은 저 때문에 괴로워했다니 마음이 아프군요. 전 일방적인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고대하던 대답이 겨우 이겁니까? 제 청혼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당신 같으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 짓밟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위컴 씨한테 들은 얘기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거든요. 제 힘으로 빅리와 당신의 언니를 헤어지게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빅리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위컴 씨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밝혀질 테니 그때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설였던 이유를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떳떳이 밝혔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오만했어요. 누가 그런 당신하고 결혼할 생각을 할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당신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미안합니다. 부디 행복하기를 빌게요. 다시는 황급히 헌스퍼드 목사관을 떠났다. 혼란에 빠진 엘리자베스는 그 자리에 쓰러져 30분쯤 소리내어 울었다. 잠시 후 마차 소리가 들려왔고 엘리자베스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방금 일어났던 일을 되새겼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다시 씨가 청혼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게다가 나를 오래전부터 사랑했다고? 자신이 망설였던 게 제인과 친구의 결혼을 막은 이유와 똑같은데도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깊어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말도 안 돼.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엘리자베스는 머리가 무거워 아침을 먹자마자 산책하러 나갔다. 무심코 자주 다니던 길로 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다시도 가끔 온다는 생각에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꿨다. 잠시 후 숲에서 다시가 보였고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엘리자베스! 그와 마주치면 안 돼.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엘리자베스 양, 당신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이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편지가 2장이나 되네. 대체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빽빽하게 써놨지? 출연 다하씨 박일, 엘리자베스 송도영, 베넷 부인 유지영, 베넷 최상기, 빅리 이윤연, 제인 은정, 해설 윤성애,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극본 김증래, 연출 박건삼 류철민.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6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오만과 편견 7번째 시간이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